중동전쟁, 고환율, 검투세 등 시장 악재가 쏟아지고 있지요. 오늘은 대응 전략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동 상황이지요. 중동 전쟁 확장된 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장된 계기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이란 장군이 사망을 했고, 여기에 이란이 사상 처음 이스라엘 본토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했고, 여기에 따라 또 이스라엘은 재공격을 했죠. 이스파한에. 특히 이스파한은 핵시설에 있는 이런 위치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현재 보도로는 익명이지만 이란 피해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확전을 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하고 핵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과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인데 굳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타냐후 총리 지지율이 15%밖에 되지 않죠.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죠. 따라서 강하게 도발적인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습니다. 국정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면전이 나오긴 어렵고, 공준전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도 미국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 11월에 대선이죠. 바이든은 공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돕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난주까지 중동 상황에 있어서 긴장 고조가 최대의 피크랐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런 긴장 고조가 꺾이는 국면으로 간다. 전쟁은 끝났냐 안 끝났냐 보다 긴장이 고조가 계속 이어지느냐 꺾이느냐, 이게 사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정말 긴장 고조가 이렇게 꺾인다면 환율, 유가 모든 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죠. 특히 우리 환율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 움직임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지난주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가장 피크일 때 환율이 1,400원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 좀 안정을 찾아간다. 즉 전쟁 긴장이 완화가 된다면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 들어오고 우리 시장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가도 안정이 되겠죠.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 보게 되면 유가는 처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진군을 하고 이럴 때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고요. 대신 지난주 가장 피크인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꺾였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유가는 안정을 찾아간다는 거죠. 유가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이 된다, 이 얘기죠. 물가가 안정이 되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다. 큰 시장에서는 호재가 되죠.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물가 측면에 있어서 가장 상승을 한 건 역시 에너지 물가입니다. 2월보다 에너지 물가가 확 튀면서 3월달 시장 예상치가 넘어서는 3.5%로 갔고요.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에서 보면 물가가 2022년 6월달에 9.1%에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서 혹 순식간에 1년 만에 3.0%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금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물가가 불안하니까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8%까지 금리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건 1970년대 고물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1970년대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가를 보게 되면 일단 노란색이 1970년이고 파란색이 지금 물가입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물가가 15%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의원들은 지금 조심을 하는 거죠. 이때 연준들은 정말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서 물가가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미리 금리도 강하게 올리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보다는 안정을 찾을 걸로 보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물가가 안정을 찾았지요. 미국도 뒤따라 안정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면 뭐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할 확률이 뭐 올해 정말 인하가 많이 될 거라고 봤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2월에 한 번 정도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미국 금리 상황을 볼게요. 미국 금리를 보게 되면 고물가에 따라서 강하게 올리고 지금 높은 금리 하이어 포롱거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안정이 되는 측면도 아니고 또 중동 전쟁도 아직은 긴장이 고조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보통 대선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잘 하지는 않지요. 대선에 자칫하면 개입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언론에다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7월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다음 금리 인하는 12월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즉 이 얘기는 결국은 올해는 12월 달에 한 번 금리 인하다 이 정도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내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금리 인하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하반기부터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가 됐다는 것은 대세 상승으로 가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대세 상승이 없는 건 아니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시점이 늦춰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대세 상승이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오느냐 지금 보게 되면 뭐 지금 금리가 지금 원화가 1,400원 부근에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입니다. 1,400원 넘어가는 건 우리의 역사적으로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스팟 익스체인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때마다 위기가 있었고요. 뭐 금융위기, IMF 금융위기, 레고랜더 대신 1,400원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금리가 강세로 안정적으로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위치는 어느 위치냐? 이런 위치입니다. 금리가 불안한 위치. 이런 위치에서 내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온다. 즉, 지금 시장이 불안하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대세 상승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기대감이. 대세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락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가 연기가 되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에 검투세라는 악재도 하나가 걸려 있죠. 검투세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투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제가 기분 나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만 세금을 매긴다. 공매도처럼 우리한테 불리한 제도다. 그리고 지금 1만 5천 명에서 시행이 되면 15만 명으로 확 늘어난다.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면 세금 22% 크게 매긴다. 어떻게 보면 꿈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그 꿈에 강한 세금을 매긴다. 이건 안 좋죠. 여기에다가 5천만 원 이상 원청 진수를 한다. 투자금이 적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회전율도 높여야 되는데 원청 진수 돈을 떼간다. 정말 안 좋은 제도지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따라서 연말에는 이런 악재가 있다. 즉 연말에 악재가 있고 대신 연말이 지나면 대세 상승이 온다. 이런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다는 것은 박스권 움직임이다. 앞으로 시장은 박스권 어떻게 움직일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일단 2009년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분기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오고는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횡보 이후에 확 급등이 나왔죠. 따라서 이번에도 1분기가 이때 이후에 최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3월까지 상승을 했지만 지금 4월에 조정,
5월, 6월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상장 넘고 계속 가기에는 연말에 악재가 있고 그러면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연말 이후에 확 돌파 과거처럼 이런 그림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하반기부터 대세 상승을 기대했지만 중동 문제라든가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연기에 따라 박스권이 나오니까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 자, 현재 코스닥 지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게 되면 차트 중에 밑에 있는 게 RSI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가 30 이하 과매도권으로 빠지면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매도권이 있을 때 지금 보면 과매도권에 밀려 있고요. 그러면 박스권으로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위치는 이번 주 조정이 나온다든가 하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로. 저 밑바닥에는 대세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매수를 했다면 상승 후에 3월 고점을 좀 돌파를 한다면 비중 축소입니다. 박스권이죠. 또 연말에 검투세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해가야 되는 시점이고 박스권 중에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박스권 매매에서도 여러분 강한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통해서 강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 공부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제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오면 정말 중소형주 또는 투자금이 적은 소액이면 어떻게 투자를 한다 기법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하시고 계좌 인증까지 돼 있으니까 공부하시고요. 공부를 하신 회원님들은 올해부터 제가 채널 회원님과 함께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죠. 채널 회원. 그래서 더 힘드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핵심 종목 공유해드리고 강의도 디테일하게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가입비 얼마 안 되니까 꼭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 어려운 주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중동 긴장이 꺾이는 주간으로서 시장 상승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만 다들 힘들 내시고요. 특히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님들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빵빵 납니다. 댓글 감사하고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구독 필수입니다.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